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237페이지 피시겠습니다. 자, 이제 고전 씨가 6주 동안의 수업 중에 못한 작품, 여러분들 화한가하고요. 그 다음에 임계탄 이렇게 해서 두 편 들어가는데 이 시간엔 임계탄이에요. 자, 페이지가 237페이지고요. 자, 임계탄 들어갈 건데 이 작품은 우선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전에 들어야 될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걸 맨 마지막으로 미룬 이유가 있어. 살짝쿵 눈으로 글을 잠깐만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봐, 얘들아. 안 읽어질걸요? 안 읽어지는 이유가 막 한자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단어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매번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 알고 있지?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어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내가 수업 시간마다 요 빨간색으로 별표 해가지고 해주잖아. 사실 그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내가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 중이고 듣다 보면 너희도 저 정도는 알지 라는 생각이 드는 어휘들이에요. 그 이상을 막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 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생소한 어휘는 출제자들도 또한 그걸 너희들 믿지 않아. 그래서 출제자들은 항상 그거를 주석으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특징을 얘기할게. 뒷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이거 듣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들어야 이 작품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설명을 들을 때 유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 잘 들어. 안 그러면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주석으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보이십니까? 별표 주석이 진짜 너무 많아서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어휘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모를 수 있고 어려운 어휘들이라 보니까 준 거야. 그리고 단어 뜻풀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한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뒤에 주석으로 준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한 장을 더 넘길게요. 심지어는 240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고사 속이라든가 중국 옛날의 그 내용이라든가 고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거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거예요. 공수자, 석서가, 단좌소 해서 5개인가가 있는데 요 내용을 또 알아야 그러니까 단좌소가 뭐냐고요. 고사 내용인데 알아야 그러니까 요게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단좌소에서 이 말은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한 단어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요 한 페이지지만 이게 거의 1시간 넘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꼼꼼하게 한 단어 할 수는 있지. 하지만 바쁜 고3 아이들이 너희가 나는 이제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너희가 이걸 내가 한 단어 듣는 들 그걸 완벽하게 그렇게 단어를 외워가면서 이거 복습하실 거 아니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 얘들아 공수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 그래서 옛날 고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요런 자 이름은 있잖아 라고 막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한들 너희가 복습을 할 때 그걸 다 외워가면서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임계탄 하나 작품 공부하자고 알겠지만 수특에 있는 이 많은 작품을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그래도 3편 정도 나오는 그 수능에서의 공부를 위함인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얘기를 하자면 요즘은 막 이렇게 내지 않아요. 가사를 수능에서. 물론 그 당시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를 얘기할게. 너희가 올해 시험이니까 그 시험하는 선생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정말로 요렇게 내고 뒤에다 주석을 막 이렇게 달아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석 봐가면서 해석하면서 보셔야 돼요. 하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이렇게 막 내면 해석이 아주 심각하게 들어갈 정도로라기보다는 좀 이걸 쉽게 풀이를 해줍니다. 실제로 임계탄이 모의고사에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 반 애들 알고 있지? 그때만 해도 얘를 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었을 때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세금으로 빼앗고 곡식을 막 자기네가 가져가 이렇게 풀이해줘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 똑같은 임계탄이지만 그걸 풀어 설명하는 걸 주지 이렇게 막 한자어를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주지 않으니 크게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걸 내가 너희한테 수업 시간에 하다 보면 우리 80분 내에 6편 해야 되잖아. 그때 요거 한 편 가지고 내가 1시간을 끌까 봐 얘를 맨 뒤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만 잘 들어. 이제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벌써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니까 포기, 이 작품 포기하고 끄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주 잘 요약해서 줄 거예요. 단어 뜻풀이 하나하나 안 외워도 돼. 필요하다면 주석에 줄 거야. 근데 막 이렇게까지 주지도 않을 거야. 풀어 설명할 거예요. 수능 기출에 나온다면.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기는 보되 제가 그냥 풀어서 중요한 부분만 찍어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야를 알아두시되, 자,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하고 갈게. 이해하기 쉽게. 자, 이 작품은요. 임계타는 임자년하고요. 제가 요거 써서 개축년이요. 중요하지 않아. 이것도 외우지 마. 하지만 임자년, 개축년 두 해에 걸쳐서 정말 흉년이 말도 못하게 왔던 흉년 알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흉년이 들어오면요, 농사만 짓고 사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흉년의 와중에 어머나 세상에 관리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거야. 그러면 더 죽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해에 걸친 탄식이라는 뜻이 임계탄입니다. 막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찌됐건 중요한 초점 하나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관리자들의, 잘 봐, 초점 잡고 출발하려고요. 관리자들의 부정부패가 매우 성행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백성들,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백성들의 고통에 가득 찬 그러한 삶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면 사실은 알고 있잖아. 사실 나 이거 안 읽어도 된다? 이 내용인데요?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물론 부분적으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렀어? 어떻게 방법 다양하잖아 얘들아. 그런 정도만 해석하시면서 보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결국 가사는 해석인데, 고전 시간은 해석인데, 그러니까 부정부패는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부정부패?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어떤 짓 하디? 요 정도만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는 해석을 하겠다고. 불필요한 것까지 우리가 외워가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고3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요약하고 볼까요? 관리자들, 탐관, 우리들의 결국은 횡포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걸 비판하고 싶은 가사겠지요. 그러다 보니, 자, 임계탄이 나와요. 그러면 요 작품과 엮어서 탐관 우리들의 행포를 비판하는 작품들 얼마나 많아. 낯선 작품이 됐던, 아니면 너희가 흔히 아는 작품이 됐던, 같이 연계해서 묶어서 작품 나올 수도 있고, 기본 초점을 알아야 해석하는데도, 이 어려운 해석에도 우리가 무난히 넘어갈 수가 있잖아. 됐지? 자, 이제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기 위해서 막 줄거리는 아닌데요. 하나만 읽고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242페이지 펴봐 주세요. 짧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자, 242페이지를 펴시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네. 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알고 가야 이제 이 내용 찾기가 무슨 짓을 하디? 이걸 찾기가 쉬워서 그러는 거야. 자, 잠깐만 읽을게요. 자, 조선시대에는요,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도망치면 연자제와 감시의 책임을 물어서 친척이나 이웃에게 그 군역을 담당하게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미안해. 졸던 사람 깼겠다. 그치? 자, 미안해. 가겠습니다. 요럴 때 있었잖아. 사실은 내한테 주어진 세금, 군역, 요역 이것도 힘들 판인데 얘들아. 그거가 내가 죽는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거 내 친척, 내 가족한테 고스란히 다 가요. 그러니 그들도 내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든 요역과 군역에서 그것도 또 받고 얼마나 힘들겠니. 그게 이 당시에 백성들이 더더욱 힘들었던 문제죠. 그래서 감당하게 했고요. 이는 군역을 담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하게 되었었죠. 근데 그런데다가 춘군기역, 그러니까 이제 아주 궁한 봄에 보릿고개,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었던 그 시기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실시되었던 환곡제도는 빌려주는 곡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진율제도라고 해서 진율청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나라에서 지정을 한 거지. 임금님이 그래도 백성들 살리겠다고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의 곡식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대신에 공짜는 아니지. 자, 가져가서 먹고 이거를 갚아. 나중에 이제 그거 곡식 나오면 이런 뜻이었는데 그게 잘만 되면 좋은 제도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런 탐관 오리들의 행포가 들어오면 문제인 거야. 예를 들면 이 곡식을 빼돌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었겠죠. 아, 그렇죠. 왜냐면 그들 관청에 곡식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빼돌리고 대신에 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모래라든가 흙 같은 걸 섞어요. 그러니 무게와 양은 있지만 실제 쌀은 얼마 안 들어가 있는 거지. 일부 내가 빼돌렸거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아, 요 부분이 그거예요.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가 잘 정리가 되거든. 내 수업의 특징 알지? 잘 정리를 한다. 이해가 되게 넣는다. 머릿속에. 자,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읽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읽어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곡식에다가 쌀겨나 모래, 빈 껍질 등을 섞어주는 분석.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들의 횡포 중에 하나인 거죠. 분석이라는 건. 외우지는 마. 요런 거야. 자, 두 번째. 장부를 허위로 조작해서 곡식을 횡령하는 그리고 번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안 줬는데 줬다라고 하고요. 10g 줬는데 100g 줬다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사리사욕, 빌려준 곡식에 대한 이자를 제멋대로 하는 장미가 횡령하면서. 그러니까 이자를 더 덧붙이는 거죠. 안 빌려간 곡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부패한 관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군역과 항곡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대부분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두지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물론 모든 관리자들이 이러진 않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힘들었던 조선시대의 삶이잖아. 그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단어 뜻풀이나 내용에 막 점철되지 않아요. 무엇을 그러니까 부정부패 중에서 어떤 짓을 하뒤 잘 찾아가면서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읽을게요. 자, 첫 번째 237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슬프다 기민들아. 자, 이 화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백성 편일 거잖아. 불쌍한 백성 편, 이런 탐관 우리들을 비판하고 싶은 입장이다 보니까 기자 정도는 하셔야죠. 자, 빨간 펜 드시고 기자에다가 동그라미, 한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면 기아 할 때 굶주릴 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민들아, 굶주린 백성들아. 그러니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죠. 굶주릴 기장 정도 알아도 왜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알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아실 테니까. 진율 기별 들었는가? 진율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어. 진율제도. 그러니까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소식 들었는가? 당초에 매운 곡석이라는 건 자, 뒷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여러분이 주석 봐가면서 쫓아오세요. 그래서 곱게 찌운 곡식이 정비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는 잘 제대로 된 곡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관리소 창고에다 넣어놓고 백성들이 오면 얘를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는 좋은 곡식이었다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진율청의 모든 지가 각 창에 그러니까 그런 창이라고 하는 창고요. 창고에 구멍을 뚫고 쥐야로 나들면서 섬섬히 그걸 까먹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쥐가 정말 쥐겠습니까? 이런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네가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지네가 다 빼돌렸어. 지네가 먹어버렸어. 이런 뜻이야. 그러다 보니 이번에 타낸 걸량 공각으로 읍화해. 자, 뒤에 보면 뜻풀이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 탄 환곡 곡식이요. 빈 껍질을 나눠주고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이 밑줄 그어야 되는 건 이번에 타낸 환곡 거기 쭉 밑줄 그 문장 읍화에까지 밑줄을 그으시면 뒤에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환곡을 받았는데 빈 껍질을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 중요한 건 빈 껍질을 환곡 곡식으로 받았어요 이고요. 요게 바로 폐해. 그러니까 이 진율제대의 첫 번째 폐해의 문제죠.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곡식을 받지 못했어요. 요렇게 줬어요. 요 자체가 거기다 빈 껍질이나 모래 같은 거 넣어놨잖아. 이게 이들의 횡포인 거죠. 이들의 부정부패죠.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조 맡은 저 두승아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 만든 신 철몽으로 삼겼거늘 무단히 환면에서 방공 영사 하나 쓴다. 자, 여기 세 줄 설명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뜻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곡식을 그 맡은 두승은 이제 왜 이렇게 쌀 같은 거를 재는
돼 같은 거, 돼라고 그러지 얘들아. 이거 지울 거야. 왜 돼, 말 이렇게 재는 거야. 그러니까 재는 도구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정리를 할게요. 뭐냐면 이제 의인화해서 설명을 한 거야. 이 환곡을 잘 백성들한테 빌려줄 때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너 한 말 빌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서 한 말을 빌려가, 한 대를 빌려가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 밑에 공수자라고 하는 건 저 뒤에 고사에도 나와 있지만 아주 정교하게 만든 제대로 정확하게 재는 자예요. 그런데 이게 이 고사를 활용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확하게 잴 수 있어. 근데 무단히 신의 멋대로 환면, 얼굴을 바꾼다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막 바꿔 이거를. 그래서 방금 자기네 사사로이, 그러니까 자기네 공적인 일을 자기 개인적인 그 사리사욕 챙기는 걸로 바꾸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재서 빌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걸 지멋대로 바꿔서 빌려준다고요, 곡식을. 더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요만큼 주면서 야, 너 요만큼 한 말 가져갔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 대 빌려주면서 한 말 가져갔어. 이거 한 말이야. 우리 보통 고깃집 가면 얘들아 그거 알고 있니? 1인분에 200g이에요 해서 실제로 왜 그런 거 많이 찾아내잖아. 방송 같은 데서. 실제로 PD수첩 같은 데서 저울 재보면 사실은 180g. 이런 거. 그러니까 무단히 바꾼다고요. 수치 같은 걸 막 바꾼다고요. 이 또한 이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뭐야가 중요한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적조, 두승이 무슨 뜻이고 공수자가 그래서 환면, 방구, 너무 어려워. 이러지 말고 그 세 줄의 내용은 그러니까 수치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바꿔서 조금 주면서 많이 준 듯이 바꾸더라. 이 뜻이에요. 지금 내 설명 들으면서 요약적으로 잘 써놓고 계시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엊그제 관용량이 그러니까 그 밑에 넓고 큰 도량이 간탐고 협의하다 매우 좁다. 그러니까 넓고 큰 도량 이 정도의 수치인데 실제 주는 건 요만큼 줘요. 그게 견우야. 변세는 변세로다. 변세. 정말 세상이 변하는구나. 정말 세상 진짜 말세야. 왜 이렇게 변하네? 사람이 거북이 돼서 진창에 들어앉아 모든 쥐를 살피더니 자, 거북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거북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야. 앞에 쥐도 마찬가지고 내가 체크하는 것만 여기 거북도 마찬가지고 뒤에 또 쥐가 나와요. 쥐는 모두 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자, 거북이 돼서 진창에 들어앉아 모든 쥐를 살피더니 본성이 쥐의 모습이라 마침내 어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되어서 창중에 그러니까 창고 가운데에서 진공미를 다 주워 물어가다가 엽기 잎을 굴을 삼고 모아 장치 거기 뒤에 뜻풀이 보면 나와요.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곡식을 끌어다가 자기 창고에다가 다 곡식을 모아둔다는 뜻이에요. 자기 거에다가 다 모아두면 그러니까 백성들을 줄 곡식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 곡식을 빼돌린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렇게 곡식을 빼돌리니 석서가가 일어난들 교혈 여부가도 있으리. 그러니까 남는 곡식이 뭐 있겠어요. 석서가 진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길을 떠나고 그런다 해도 어쨌든 남는 곡식은 없어요. 그러니 자 거기 엽기 잎을 굴을 삼고 모아장치 거기다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밑줄 긋게요. 자 여기는 그러니까 이 곡식을 환곡하는 그 곡식을 저 부정부패하는 관리자들이 다 빼돌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엽기 잎을 어쩌고 저쩌고 거기 밑줄 걷어 폐에는 아주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쓰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실가 쓴 소령감은 진앙의 성을 얻어. 뜻풀이 요 내용 고사 내용 모를까봐 뒤에 나와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부정한 하급 관리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용해서 단자소 다방부리에 지휘중을 넣어두고 단자소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죽치고 앉아서 고사 속 내용이에요. 자기 담배를요 소매뿌리다 넣어두고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담배나 뻐끔 피면서 있다가 라고 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자들을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얘들아?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주먹에 천농하여 문서를 제멋대로 조작해서 진민에 추박하니 그러니까 잔민이군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난에 지친 그런 힘없는 백성들을 그렇게 추박 그러니까 수탈해 가니까 저 앞표 월시 하고요. 저 밑에 뜻풀이 있습니다. 뒷장에 뜻풀이 있죠. 죽어가는 그러니까 시체들 신경도 안 쓰고요. 사화제를 도모한다. 사화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재산을 도모한다. 사리 사욕을 채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서를 제멋대로 조작까지 하네. 자, 어디다 표시하시냐면 거기 주목은 천농하여 쉽게 얘기하면 디귿 밑줄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밑줄 여기다 쓸게요. 디귿 밑줄 쭉 보시면요. 빌려주는 황곡, 곡식을 빌려주되 그 빌려주는 거에 문서가 있잖아. 문서를 조작하기까지 하네요. 이게 또한 폐해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어디다가 밑줄 긋는지 알고 있지? 자, 어찌됐거나 곡식을 빌려주는데 제대로 안 빌려주고요. 이런 빈 껍질이나 모래 넣는 거, 곡식을 자기네 창고로 가져가서 빼돌리는 거, 심지어는 제대로 빌려주지 않고 혹은 빌려주더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빌려줬다라고 거짓말하는 문서까지 조작하는 거. 지금 그 내용을 잡으셔야지 단어 뜻풀이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감청의 진진창이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긴 자기 창자를 다 채우니 김이나 너 죽어라 사사로 살세로다. 그러니까 정말 살세 죽이는 세상이죠. 이 뜻이에요. 자, 이 세상은요 정말 사사건건 살세 백성들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 시절이 이러니 이제 바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보릿고개라는 게 뭔지 알지 얘들아? 이미 곡식 추수는 가을에 끝났어요. 끝났고 이거 가지고 겨우 겨울을 먹고 살면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어. 그게 보릿고개야 얘들아. 하지만 그나마 쌀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나마 한 번 더 뭔가 추수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보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이게 나오는 거야. 이 시절 이러하니 바랄 것이 없지만 4월 남풍에 대맥황 그러니까 이 보리 맥자야. 그러니까 그나마 보리로 뭔가 또 추수해서 이거라도 먹으려고 그거를 믿었는데 황모가 뭐냐면 보리가 시드는 병이에요. 이것도 뒤에 뜻풀이 있습니다. 그게 몹쓸병이라 일시에 두루 퍼지니까 보리 추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무상하다 시절이야 맥흉을 또 만나다. 그러니까 보리 흉년이 또 있는 거예요. 쌀만이 아니야. 보리 흉년까지 그 다음에 있으면 이제 진짜 먹을 거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수익십 화익혈을 과연이다 성운이여. 자, 이것도 역시 고사 내용이 나옵니다. 저 뒤에 고사 내용이 있지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물은 갈수록 물이 갈수록 깊고요. 그 다음에 불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냥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를 반길 정도로 사실은 남의 나라 군대를 반기면 안 되죠. 반길 정도야. 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곳에 정치가 물이 갈수록 깊고 불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처럼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남의 군대를 반길 정도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어찌됐건 그 정도로 관리자들의 횡포가 심함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인명이 철석인데 인명이 설사 철이나 돌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러면 사실은 굶어 죽거나 죽지 않을 것 같잖아. 하지만 그렇다 한들 이렇게 보존되지도 못해. 설사 철과 돌이어도 보존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문노라 관인들아 이때가 어느 때냐? 세미, 환상, 각항 맞자. 구미수는 무슨 이거? 세미각항 뒷대 뜻풀이 보시면 황곡을 이자로 내는 쌀이고요. 그 다음에 구미수는요 누적된 체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곡을 해갔어. 환곡을 빌려갔어. 그리고 나면 이자로 또 쌀을 내야 돼요. 먹을 쌀이 없어서 빌려갔어요. 그런데 흉년이야. 못 갚겠는데 이자로 또 쌀을 내야 돼. 원금은커녕. 그러니까 이거 내기도 힘든데 그거를 각황 항목마다 다 쳐가지고 받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미수는 누적된 체납 그 전에 못 냈던 것도 또 내라고 해. 그러면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자하고 뭐 내고 나면 또 먹을 것이 더 없어. 그러면 또 환곡해야겠죠? 또 빌려야겠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식년인들 신호적 거기 띠풀이 신호적은 무슨 일인고 거기다 밑줄 긋겠습니다. 자, 밑줄 긋게요. 자, 밑줄 긋게요. 밑줄을 쭉 그으시면요. 이게 폐해사라고 적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새로운 호적 정리를 해서 또한 여기에다가 세금을 또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신년이라고 하는 거 뒤에 그
고사 속에 있는데 그냥 제가 또 쉽게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호적 정리를 하는 해가 있어. 보통 호적 정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왜 주민등록증처럼 지금처럼 이 동네에 몇 호의 가구가 있는데 요 가구에는 식구가 4명이고 여기는 식구가 3명이야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호적을 하는 거야, 정리하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죽는 사람도 생기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보통 3, 4년에 한 번씩 새롭게 호적 정리를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 거기에 맞추어서 세금을 부과할 거거든요. 인당대로 세금 수를 또 부과하고 이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호적 정리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리 10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호적 정리를 새롭게 해야 돼. 그래도 신호적, 그러니까 새로운 호적을 또 부과하면 어떡해.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 이 상황? 지금 뭐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설사 우리가 갓난아이가 1명 태어나서 식구 1명이 늘었다고 해서 그 1명에 대한 신호적, 새로운 호적을 넣어서 여기에 대한 세금 부과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 흉년인 와중에 미치겠죠. 이런 거야. 가소로다. 진짜 웃음, 정말 웃음밖에 안 나요. 헛웃음만 나요. 즉금 수단, 지금의 상황, 이 체제 상황은요. 거기에 한물저로라고 했는데 뜻풀이 뒤에 보세요. 모두 죽어서 자손도 다 끊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 어느 결에 눈을 뜨고 눈조차 뜰 수가 없어요. 뒷장, 실 같은 이 목숨이 질기도 질기고요. 굶고 먹고 그리저리 천행으로 설사 굶다가 겨우겨우 살아난다 할지라도 부모 동생 어디 가고 요절한 자식 더 없었다. 부모 동생도 다 죽고요. 자식도 요절 일찍 죽어버렸어요. 굶어 죽었게. 내가 겨우겨우 살아나도 그 모습을, 그 꼴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은 불이 나고 망극하다 통곡이여 도처가 참혹해요. 이 몸이 황황하야 심불능, 그 밑에 뜻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살세, 이 죽이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서 이 낙세, 즐거운 세상을 볼떡말떡 볼 수 있을까요? 못 보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됐지? 나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셨습니까? 실제로 요 부분도요. 내가 그랬잖아. 어려운 한자어 고사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읽기 되게 힘들 겁니다만 결론은 요런 걸로 정리해서 잘 써놓을 거예요. 지금 238페이지에 제가 한 6줄, 요거 되게 읽기 편하지 얘들아. 요 정도 읽잖아. 요런 식으로 풀이해주지 막 이렇게 237페이지처럼 주진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작품을 좀 빼고 싶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면 너희가 이거는 뭐예요? 저 어떻게 읽어야 할까봐 제가 조금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제가 수업은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고 쫓아오시면 충분합니다. 이해했길 바라면서 좀 어려운 해석이었지만 주석만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석을 보더라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점 잡으시고요. 됐지? 이게 설사 모의고사에 나올지라도 이렇게까지 막 한자어가 나오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 모의고사 시험 시간에 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산문 시간에 다음 EBS에서는 이제 산문 들어가 산문 시간에 볼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